증정실효 39건 종종 15년 4월 1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1520년 명정덕 15년 유초에 해에 빛이 없고 백기가 가려져 열렸다 닫혔다 하여 해바퀴가 움직이는 듯 하였으며 또 환기가 뜬구름처럼 쌓여 하늘을 날아다녔다. 유초는 12시제의 각 시의 정각의 한가운데를 초라 부른다. 즉 오정은 지금의 낮 12시 30분, 미초는 오후 1시 30분, 미정은 오후 2시 30분, 유초는 5시 30분이다. 중조실효 39권 중종 15년 4월 18일 을의 다섯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고 해 남쪽에 이가 있고 관이 있고 대가 있고 백기가 햇무리를 꿰뚫었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옥사가 매우 크니 일차를 헤아리지 말고 형출을 해야 한다. 지체하면 노옥이 되고 말이 상통될 리도 없지 않을 것이다. 김식을 반드시 잡으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고인 이신이 말하기를 김식은 걷지 못하므로 말을 타고 갔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일치가 맞는 듯하니 곧 팔도에 글을 일러 도직을 두어 여러 모로 찾아 잡게 하라. 하매 금부당상이 아뢰기를 이들은 정범인이 아니며 사간인 중에 아직 오지 않은 자가 있고 날씨도 더운데 바삐 다스리다가 혹 숨진다면 실정을 알아내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 조용히 상세하게 주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1차는 일수에 따라 한정되어 있는 횟수를 말한다. 조인에 대한 고시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3일 안에 한 번, 속대전에 의하면 엄중히 출국할 경우엔 하루에 2번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중조실효 39권 중종 15년 4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효 39권 중종 15년 4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해에 고리가 있다. 중조실효 39권 중종 15년 4월 1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최세진, 경련 등의 벼슬을 개정하기를 청하 여러 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효 39권 중종 15년 4월 1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의 여러 고을과 강원도의 춘천, 낭천, 인제 등의 고을에 서리가 내렸다. 사시는 논한다. 당세의 참상을 알만하다. 이때부터 서리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중조실효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효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고형산을 명소하여 분부하기를 무릇 병관을 두는 까닭은 군무 중에 중한회로 반드시 먼저 기획하고 차차에 급하게 변이 있으면 곧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즘 중국과 우리 변방에 말썽이 일어날 조짐이 없지 않은데 뜻밖의 변이 생기면 토부형을 쓸 수 있기는 하나 경군도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군비를 정제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해야 하니 습진 때의 대장과 부장 등은 문신, 무신을 가리지 말고 정하게 뽑아서 의망하여 미리 진법을 익히고 변에 응하는 법을 익혀 뒷날 임기하여 천거해 썰 밑거리로 삼도록 하라. 또 군사는 반드시 말이 있어야 변에 임하여 쓸 수 있는데 지금 군사가 된 자는 군장을 대가 갖추었으나 기마, 복마는 모두 없으므로 일이 있을 때를 당하면 반드시 남의 말을 빼앗아서 갈 것이며 경호년의 외변을 때를 보면 군사에게 말이 없었으니 습진한 데는 점거하되 미리 효유하여 각각 말을 장만하여 마치 헤아릴 수 없는 변이 조석에 다가와 있는 듯이 하도록 하라. 또 전에는 습진할 때 을에 소각을 불었었는데 박 원종이 아뢰기를 소각의 소리는 멀리 들리지 않으므로 대각을 불기를 청한다 하였으므로 그 뒤에는 이 전례를 따라 섰으나 진서에 실려 있는 것이 어그러지니 이제 진법에 따라 소각을 부는 것이었다한가 하며 고용산이 아뢰기를 신도 그 뜻을 알므로 바야롯이 취합니다. 성종조의 고사에 따라 시사하여 당상으로 오려서 장수의 직임을 예비하며 당분군사는 도총부와 병사의
당상 각각 일원이 교위에서 때를 정하지 말고 점검하며 당번군사의 기마 복마에 관한 법이 법전에 실려 있기는 하나 근래 회의한 지 이미 오래이므로 기일을 정하여 점검하면 소요할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기한을 정하여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증조실의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광필이 아래기를 더건대 이 신이 고하기를 최운이 말하기를 신이 널 김정에게 기별을 통했다 하였다 합니다. 김정은 신의 처남이의 사위이나 신과는 지기가 본데 서로 맞지 않아 빈번히 경륜에서 무릇 의논하는 것이 크게 서로 거슬렸음을 상께서 보아서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 더구나 조정에 없는 일을 신을 어찌 감히 빈말을 만들어서 전하겠습니까? 그가 반드시 스스로 국가를 요란시키고자 하여 그랬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별을 김정에게 통하였더라도 반드시 하인이 전한 것일 것이므로 그 말의 꼬투리로 반드시 다시 주문할 것 없다. 또 경과 김정의 직위가 같지 않다는 것은 누가 모르겠는가? 이 신이 고한 것 중에는 역시 진실한 것도 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 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불시 소대가 있었다. 논어를 강독하였는데 시독관 임추가 아뢰기를 여기에 이르기를 사에게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하였고 그 주에 오직 인인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인인은 마음을 그른 그 바른 것을 얻어서 사사로운 흠이 없으므로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제 임금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 있어 그 그른 것을 얻어서 어진 사람이라면 진용하고 어질지 못하면 물리쳐야 아래 사람의 취향이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마음이 바른 것을 얻는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선인 군자는 거의 다 내쳤고 엄사한 소인을 뽑아 올리기로는 마치 미치지 못하는 듯이 하였으므로 그 좋아하고 미워함의 발음에 대해서는 말할 겨를도 없는데 임추가 여기에 언급하였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다. 증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이중의 공초에 두 차례 형신을 바꿔서 복초한 말이다. 내가 김식 이신과 함께 서재의 침방에서 이야기할 때 이신이 말하기를 심정이 말을 탄다면 형세가 어려울 듯하나 초혼을 탄다면 돌입하여 어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매 김식이 너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이신이 서너 종래가 나를 잡으려 하더라도 몸을 빼어 달아나기는 어렵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신이 조계에서 돌아와 김식이 간 곳을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김식이 간 곳은 알 수 없으나 갈 때에 나에게 말하기를 이신은 내가 있는 곳을 알 것이니 상주에 다녀온 뒤에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 하였다는 말을 전하니 이신이 성이 나서 말하기를 김식이 나를 믿으면 죽음도 피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제 이토록 나를 의심하니 무엇하러 다시 고생하며 찾겠느냐 하였습니다. 이신이 또 말하기를 문자를 아는 것은 내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지라도 지려로 말하면 내가 너보다 못할 것이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너의 말이 과연 옳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신을 다시 주문한 공사에 이르기를 김식이 나를 데리고 무주에서 거창으로 향하는 중도에서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묻기를 이제 만약에 도덕의 무리가 떼수여 일어난다면 너가 타일러 데려올 수 있겠느냐 하기에 대답하기를 할 수 있다 하니 김식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함으로 대답하기를 해진 중의 옷을 입고 걸식하는 것으로 꾸며 도둑이 둔친 곳에 들어가면 저들이 꺼리지 않을 것이므로 만나 이야기하고 따라서 타이를 수 있을 터인데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였더니 김식이 기뻐하면서 웃었습니다. 또 이중의 서재 집에서 논의할 때 김식이 말하기를 영광의 도둑대가 매우 많은데 그의 때를 기다려서 일어나는 자들이다. 도둑의 개수는 성이 조위인데 유자이고 지위를 잘하는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내가 전에 지평으로 있을 때 계책을 세워 잡으려던 자인데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었었다 하였고 그 뒤에 김덕순도 이 도둑이 이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밥 짓는 아이를 구하려고 내가 이중이 다니는 절에 있었는데 마침 어느 떠돌이 중이 영리하여 사랑스러운 아이를 거느렸으므로 이중의 집에 붙여 두었더니 김씨과 이중은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배반하여 떠날까 의심하여 숨겨두고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가다가 감창진에 이르러 저물었으므로 자고서야 이튿날에야 돌아왔는데 김씨과 이중은 이미 7원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양편을 다 잃은 것을 노하여 포기하고 상간으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이중의 아내가 머물기를 구원하며 말하기를 가옹이 저녁에 돌아올 것이다. 하므로 내가 이중을 만나보려고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이중이 과연 돌아왔으므로 내가 산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더니 이중이 몹시 말리고는 김씨에게 말을 전하기를 내가 있을 곳은 너와 함께 붙여 있을 수 없으니 너는 서울에 가서 전에 약속한 것을 처리하고 금산 횡천의 산간에서 나를 찾으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이종의 집에 머물고 나서 태성산 마을에 있는 숭선정에게 가서 김덕순의 소식을 전하고 최운에게 들렀다가 상주에 있는 순성정의 종의 집으로 도로 가서 묻고는 김덕순과 이 연중이 이미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 충주에 있는 김식의 종의 집과 손만지의 집에 갔더니 모두들 김덕순 등이 이미 서울로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엄주르고로 가는 도중에 사촌 오라비와 함께 가는 구걸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너희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고 말을 붙이니 경주에서 온다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드디어 간통하고 동행하여 이날 초닷새 날에 서울로 들어와 남대문 밖에 있는 권경의 집에 묵고 아내와 짐을 그 집에 붙여두고서 나는 처남과 함께 무명 한 피를 가지고 고향에 있는 박미가 다니는 절에 가서 양식을 사고 거기서 묵다가 9일에 붙여있는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내와 짐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집을 지키는 종 승비가 이르며 말하기를 상전이 이 집이 길가에 있고 또 조정 관원의 집에 붙여 있으므로 이리 발각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니 성 안에 있는 집에 와서 짐과 아내를 데리고 빨리 멀리 떠나라고 하더라 하므로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처남을 전생서 앞에 있는 경수소에 두고서 권경의 집에 갔더니 권경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여종을 시켜 말하기를 너희 아내와 짐은 여기에 없으니 뒷날에 와서 상전을 만나서 찾아라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을 나와 처남을 데리고 이름은 모르나 중으로 있을 때에 주인 집에 가서 자고 10일에 처남과 함께 와서 권경을 찾으니 권경이 나와서 말하기를 너의 거동을 보건대 반드시 큰일을 일으키겠으니 빨리 멀리 떠나거라 하기에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너희 아내는 두 마음을 가졌고 또 이런 흉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아내는 두어서 무엇하느냐 하므로 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멀리 떠날 뜻을 가졌습니다. 맞은 나루를 건너 정금원에 들어가 자고 11월에 이천 분의 이름 모를 여원에 이르고 12일에 음죽 천미 천가에 있는 폐원에서 자고 13일에 가흥창의 해우에서 자고 14일에 속리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다가 검천에 이르러 앉아서 생각하기를 당초의 김식을 따라 망명한 까닭은 김식이 중이 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종자가 되어 고사를 듣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김식이 번번이 미치고 어리석고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로 밤낮으로 깨물어 나는 승낙하는 채 하였으나 속으로는 한심하게 여겼으며 이번에 이렇게까지 낭패하게 되었으니 조만간 망신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서울로 돌아오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엄죽을 지나 여주의 이름 모를 사람의 집에 갔더니 거동이 황당하다 하여 거절당하였으므로 굶고 산 기슭에서 자고 15일에 서울로 들어와 아비 이름이 이연동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고 16일에 고변하였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39권 증종 15년 4월 20일 정축 6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진조실록 39권 증종 15년 4월 20일 무인 첫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진조실록 39권 증종 15년 4월 21일 무인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 최세진 경련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세자책봉 뒤에 전례로는 왕비께 배는 등의 예가 있으므로 백관의 진화는 이튿날에 해야 하나 이번에는 이 예가 없으므로 백관이 곧 진화합니다. 책봉 뒤에 수토지관 예관을 가리킨다. 임소에 있을지라도 의뢰 전문을 올려 진화해야 하거니와 지금 경상도 관찰사 김극성은 아직 배사하지 않았으므로 성리에 입참하지 않을 수 없으니 김극성을 조반에 참여하도록 허가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즉강에 나아가다 정경 이해가 아래기를 근래 대간이 아랜 바로 물리치는 듯한 것이 있는데 내일의 큰일에 대간의 장관만을 입참하게 하셨으니 신등도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은 죄다 들어가야 하겠으나 내정은 좁으므로 이 부미상과 대간의 장관만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는데 이것도 삼공의 의논이다 하며 이해가 아래기를 전수 들어가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중조에서 이 부미상일지라도 내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었다 하며 시간관 박수문이 아래기를 이해가 아랜 것은 임금이 대간에 대하여 우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언관에 어찌 상하가 있겠습니까? 신도 장관만을 들어가도록 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대리인이 되신 거 다시 의논해서 해야 하겠다 하였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잔교하기를 법문관이 관원이 말하기를 대간을 장관만 입참하게 하는 것은 대간을 우대하는 뜻에 어그러진다 한다. 전에 의논하기를 이 부미상이 내정에 집참하게 되면 대간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대세간 부지학은 벼슬이 이품이 아닌데도 입참하도록 허가하였으니 그것은 관사의 장관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만약에 대간 전부를 입참하게 한다면 시종도 죄다 들어가게 해야 할 것이다. 삼공에게 물으라 하였는데 이윽고 상이 이르기를 경영관이 아랜 것이 이제 맞는 듯하므로 대신에게 묻고자 했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니 내정이 좁으므로 종제와 이품 이상에 입참하면 더 들어갈 수 없다. 당초에 대신이 의논한 것이 어찌 우연하게 헤아린 것이겠는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고칠 수 없으니 묻지 말라 하였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파원 부원군 윤여필이 병세가 급함으로 그 아들 유님 이때 경원부사였다. 하서하여 올라와 서로 만나게 하였는데 변업은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벼슬을 가는 것이었다한지 이조에 물으라 하며 이조가 회개하기를 갈아야 합니다. 아니 곧 갈라고 명하였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여덟 번째 기사 전라도 운봉현에서 닭이 병아리를 깠는데 몸 하나에 쭉지가 넷이고 발이 넷이며 머리는 하나인데 똥구멍이 둘이며 윗뿌리가 짧고 아랫뿌리가 길었다. 너무 특이하네 진짜. 왜 이렇게 기이한 게 많아.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아홉 번째 기사 태백성이 주현하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1일 무인 열 번째 기사 강원도 정선 등 내읍과 전라도 무장현의 서리가 내리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2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왕세자를 책봉하다. 사정전에 나아가 거행하였는데 여러 의식은 오래이에 실려있는 대로 하였다. 그 책문은 이러하다. 적장을 세워서 천경을 조쯤은 근고의 대분이요. 명의를 정하여 민지를 복종시키는 것은 나라를 가진 자의 통규이므로 구장을 상고하여 보존을 거행한다. 너 원자 호는 온문이 자질이 있고 충효가 마음속에 모여 있어 효성은 본심에서 나와 일제부터 참된 애경을 다하고 학문은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도 날로 진취하는 공을 높여가니 천궁의 위를 바르게 하고 홍업에 경사를 펴야 마땅하므로 너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는다.
그 명을 공경히 받으라. 그 갓난을 길이 생각하며 위선에 힘써라. 하루라도 게을리하지 말고 병심에 공신하여 선왕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지어다. 그 교명문은 이러하여다. 세자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큰 근본을 위함이며 조종을 봉사하며 제기를 맡는 것은 월량에게 맡겨야 마땅하므로 이제 너 이호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으니 너는 도를 즐거워하고 스승을 높이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간사한 자를 멀리하여 삼선의 가르침에 잘 따라서 일국의 평안을 길게 하라. 중조실화 39권 중조 15년 4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곤 우의정 유이청 좌찬성 홍경주 우찬성 이계명 등이 모여 사문을 의논하여 아래기라. 계민은 사유의 예의에 따라 마땅합니다. 다만 접대 주의받은 사람들은 역시 사유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해야 하는데 사문의 의례 관계라는 말이 있으니 그 아래에 국가 두 자를 더 넣어야 하겠습니다. 또 강도에서 강을 장으로 바꿔쳐야 마땅합니다. 충군된 자 중에는 부하 한두 사람이 사로잡혀 갔다 하여 충군된 병장이 많습니다. 다만 은수를 아래 사람이 의논할 것이 아니나 이와 같은 큰 은택을 입힐 때이니 상께서 아울러 분부하시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의논이 옳다. 다만 충군대 사람의 일은 뒷날 대신과 함께 각별히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대개 기묘인의 주의를 국가에 관계되는 것을 하여 살아 돌아올 길을 끊고자 한 것이다.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고대에는 자주 사유하지 않았는데 후세 임금들이 경사가 있으면 곧 사유하여 이미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책봉이 있으니 참으로 큰 경사입니다마는 이미 도유부초로 정배의 한 자를 모두 사유하니 그렇다면 이미 전에 주의를 입은 사람이 다 석방받게 되므로 옳지 않을 듯합니다. 도유부초로 이미 정배된 자는 사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정배된 자는 사유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도는 대명률의 오용, 태, 장, 도, 유, 사의 하나이다.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얽매여 두고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로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의 5등급의 형기가 있으며 형기 1년의 경우에 장 60, 1년 반에 장 70, 2년에 장 80, 2년 반에 장 90, 3년에 장 100이 병과된다. 유는 대민율의 오형의 하나로 매우 중한 죄를 범하였으나 차마 죽이기까지 할 수 없는 자를 먼 지방으로 내쳐서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2,000리, 2,500리, 3,000리의 3등급이 있으며 모두 장 100을 병과한다. 부처는 대명률의 유형에 준하는 하나의 형벌인데 비교적 가까운 도에 보내어 그곳 수령의 처치에 맡겨 살 것을 정하게 하며 가족이 모여 살 수는 있으나 그 곳을 떠나지는 못하게 한다. 전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의금과 순성정을 찾아 잡기를 개청하였는데 순성정이 죽산에 있다가 금부가 난관을 보내어 잡아올 때 달아났으므로 찾아 잡을 것을 청한 것이다. 순성정이 스스로 나타나 하옥하였다.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기묘 다섯 번째 계사 김식을 찾았으나 잡지 못하였다. 의금부 도사가 전라도 가서 군사를 내어 오희안의 집을 에워싸고 찾았으나 잡지 못하였다. 중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2일 기묘 여섯 번째 계사 상이 건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할애를 받고 드디어 중외의의 사유를 반포하였는데 그 사문은 이러하다. 세자를 세워 통솔을 개성하는 것은 방본을 굳히고 민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덕없는 몸으로 홍소를 이어받음에 부하의 무거움을 돌이켜보고 더욱 당구의 어려움을 염려하는데 원자 이호는 나이가 어리나 성품이 순숙하며
기우를 타고나고 학문이 날로 진취하니 적장이요 현능으로서 그 위호를 바르게 하며 어찌 다만 내가 사사로이 하는 것이랴. 실로 온 나라와 함께 경축할 일이다. 이달 20일 첫 새벽 예전의 모반 대역 모반 한 주에 자손이 조부모 부모를 구매하거나 모살한 주에 처첩이 지 아비를 모살한 주에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죄 사람을 모살하거나 고살한 죄 고독 연매한 죄 국가 강상에 관계되는 죄 다만 장도를 범한 죄 및 사죄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든 아직 발각되지 않았든 이미 결정되었든 아직 결정되지 않았든 모두 사유하여 면제한다. 감히 사유의 교지가 내려졌는데도 그 이전의 일을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 죄로 죄 준다. 관직에 있는 자는 일자를 올려주되 자궁한 자는 대가한다. 국가가 돌아갈 때 있어 신은의 희망에 맞으니 종사가 깊이 힘입어 뇌우의 언택을 크게 입으리라. 의정부가 전문을 바쳐 진화하였다. 순교실의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기며 일곱 번째 기사 햇머리가 졌는데 안은 황색이고 밖은 백색이었으며 또 관이 있고 이가 있었다. 중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최세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선정 이총의 공사에 이르기를 지난 김현은 11월 18일께에 김식이 귀양 간다는 말을 듣고 남대문 밖으로 보러 갔더니 사위 김덕순이 이미 먼저 와 있었는데 그날로 제 아비를 따라 내려갔다가 25일 26일께 덕순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진위에 이르러 한밤에 형 김덕수를 데리고 도망하였는데 나는 간 것을 모름으로 돌아왔다 하기에 내가 망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쪽지에 적어 주어 이튿날 도로 보내어 김식에게 전해주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들으니 김식 부자가 달아났다 하는데 그들이 가서 사는 곳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금년 2월에 계령에 있는 농사에 가 있었는데 26일에 이 신이 보러 와서 말하기를 내가 김식을 오희안의 집에서 이중의 집으로 옮겨두고 일이 있어 다른 곳에 다녀왔더니 김식은 이미 나가고 찾을 수 없으므로 최운에게 가보려 한다 하고는 4일 동안 머물렀다가 갔습니다. 3월 16일에 계령으로부터 돌아올 때 선산의 안공역에 이르러 주반을 짓는데 이신이 보러 왔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고 그날 상주에 있는 종의 집에서 함께 잤으며 이튿날 헤어졌으나 또 가는 곳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한 차례 형신하라고 명하였다. 오희안이 공사에 이르기를 지난 병인년 서울에 와서 과거 볼 때 비로소 김식을 알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께 김식이 우리 집에서 한 마장쯤 되는 곳에 와서 먼저 김덕순을 보내어 나에게 말 전하기를 망명하여 왔는데 너희 집에 붙여 있고자 한다 하기에 내가 사랑방에서 자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다음날 그의 두 아들과 종을 떠나보냈는데 간 곳을 모릅니다. 김식은 늘 바깥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10일 있더니 나에게 말하기를 남이 할까 염려된다 하기에 곧 문 안 방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김식이 말하기를 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서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오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하더니 정월 초 여러 날에 이신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식이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 이신이 중도에서 만났으며 스스로 선상이라 하는데 성품이 잘못 순직하기에 함께 왔다 하였습니다. 13일께 김식이 이신 등 세 사람과 기마 한 필을 거느리고 또 나에게 테마를 구하여 새벽녘에 떠났는데 내가 가는 곳을 물었으나 알 것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준조실의 39권 중종 15년 4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김세필을 황해도 관찰사로 유형을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준조실의 39권 중종 15년 4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일 환부에 무릇 대군, 왕자군, 공주, 옹주에게 내려준 노비를 봉사자 위에는 도로 본사에 붙이라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그 당시 사패 때는 영세토록 전할 것이라 하였는데 후사가 없다하여 속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후사가 없더라도 반드시 시양 또는 수양한 자가 있을 것이며 신유년에 국가가 노비를 많이 가지고자 하였으므로 속공시켰으나 이것은 조정의 법이 아니니 속공하지 말고 항칙으로 삼으라. 사패는 임금이 군과 공신 등에게 노비 토전을 내려주는 교지를 적은 문서이다. 또 그러한 문서를 내림이라는 뜻과 그러한 노비 토전을 내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또 향리의 신력을 면제해주는 사패도 있다. 시향은 양사자로 삼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이다. 3세 이전에 데려다가 기르는 것을 특히 수양이라 한다. 정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논어를 강독하였는데 전경 이해가 입문하여 아뢰기를 이때 정권이 전공에게 있지 않고 한갓 헛된 지위만 가지고 있으므로 개환자가 받은 것입니다. 대개 신하가 아래에서 전권하면 임금은 위에서 고립되는 것이니 그 조짐은 진실로 깊이 살펴야 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언론을 아뢰는 자는 모두 조광조가 판결하고 건거하여 상이 고립되었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에는 본디 간사한 사람으로 시론에 부합하여 강독을 인연해서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이다. 정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출세진 경련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정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고 또 대가 있었다. 정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특진관 고형 산이 아래기를 신이 접대 풍산, 볼하, 무산 등의 중신을 보내 그 형세를 조치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패단이 있다 하여 좋지 않았는데 신은 작은 패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육진 중에서 풍산 볼하가 부강하여 100년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 순변사 등 사신을 조금도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의 이런 기로만 듣고 멀리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소 가서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사명은 패단이 있는 듯 하더라도 이런 일에 작은 패단을 생각해서는 안 되니 재상을 보내어 순변시켜야 한다 하였다. 대산 성운이 아뢰기를 정량의 달에 서리가 끊임없이 내리니 천재가 막대합니다. 근래 정정의 기간이 해이하여 나리를 행하더라도 문득 다 망명하니 상께서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심하다. 성운의 무식하며 죄변이 어찌 선율을 잡지 않기 때문에 생길까 보냐. 이 죄변을 빙자하여 반드시 조정의 기강을 정돈하되 사인을 혹독하게 다스리려 하니 그 흉사를 알만하다. 정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련은 전에 사퇴되었기 때문에 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퇴된 뒤에 대간을 원망하였으며 원망뿐 아니라 또 재상과 시종에게 비열을 요란하게 퍼뜨려 상께서 들으시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조정 반열에 낄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하니 경련은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정조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이 신을 다시 주문한 공사에 이르기를 16일 권례로부터 하옥될 때에 윤광일 등 무려 수십인이 영추문 밖에 모여 권경을 옹호하여 와서 윤광일이 말하기를 이 신이 널 우리에게 기식하였는데 어찌 이번에 선유를 모해하리라고 생각했겠느냐. 그러나 너 권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죽더라도 우리들이 어찌 죄다 죽기야 하겠느냐. 내가 저격당할까 두려워서 사령에게 의지해서 왔다 하였습니다. 또 권경이 2차례 형신을 받던 날에 나를 꾸짖기를 너는 생사람을 잡는다. 내가 말은
들은 말대로 승복하면 다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장부가 장하에서 죽어야지 서로 끌어낼 수는 없다 했습니다. 이제 또 나를 불러 애걸하기를 내가 말을 뒤집어서 나를 벗어나게 하면 내가 후하게 갚겠다 하였습니다. 또 공초하기를 김식이 이중의 서재의 집 친방에서 이중과 나와 함께 정조하여 이야기할 때에 김식이 말하기를 우리가 번번이 경연에서 학문에 관한 일을 가지고 계도하며 주상께서 듣기만 하실 뿐이고 다시 논의하지 않으셨으니 그 마음에 다른 뜻이 계신지 전혀 모르고 우리는 헛된 말만 할 뿐이다 하고 따라서 그가 젊어서 지은 쇠 코에다 침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글귀를 외고 바로 이것을 뜻한다 하고며 크게 웃었는데 그 윗구절을 나는 100년이지 못하나 이중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 김식이 7원으로 간 뒤에 내가 이중에게 말하기를 김식과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는 기색이 있으니 나는 산중으로 달아나겠다 하니 이중이 말리며 말하기를 김식이 너를 크게 쓰려고 하는데 너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갖느냐 하기에 내가 한 구절을 써서 이중에게 줘 김식에게 전하기를 만고의 장수는 죄다 티끌에 묻혔으니 지금 같은 세상은 이미 어두웠네. 한번 깨달은 장구에 충천하는 뜻은 서리 같은 칼차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힘써야 하네 하니 이중이 보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 시가 생소하기는 하나 너희 뜻은 승상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또 이중의 아비가 무주 원을 지내고 오희안과 이중이 평소에 교분이 있으므로 오희안이 늘 영산에 있는 이중의 집에 왕래하였습니다. 김씨과 함께 이중의 집에 갈 때 오희안이 편리한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매우 익숙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권경을 옹호한 수십인을 끝까지 신문하라 명하였다. 전조실화 39권 정조 15년 4월 2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윤광일이 공초하기를 이달 16일 집에서 들으니 유기가 잡혀갔다가 남봉년과 함께 영주문에 가서 권경이 하옥될 때 내가 권경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느냐 반드시 사실대로 공초하고 삐뚤 날이 없도록 삼가라 하였는데 이씨는 멀리서 바라보고 서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한 차례 형문하였다. 전조실화 39권 정종 15년 4월 25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전조실화 39권 정종 15년 4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극성이 배사하니 상이 극성에게 본보하기를 김식이 달아났으니 도내로 하여금 비밀하게 사치 찾도록 하라 하였다. 전조실화 39권 정종 15년 4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건 우의정 이유청 좌찬성 홍경주 우찬성 이계명 병조판서 고영상 공조판서 황형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이제 경상도 도사 송세충의 서장을 보니 의금부도사 유용금이 7원 아내를 수색하였으나 김식을 잡지 못하고 하정만을 잡아서 영산현감 성희 문에게 맡기고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하였는데 희문이 잘 지키지 않아서 하정을 한밤에 달아나게 하였다 하니 성희문을 빨리 잡아와야 한다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사람마다 다 달아날 생각을 가지니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김식은 이미 분배되었으므로 이는 필부이니 오히려 도망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하정은 업체로서 망명하였으니 조정의 기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정은 무사 중에서 유식한 사람이므로 특별히 소용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조정의 수치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황령을 대장으로 삼고 또 당상 무신을 가려서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그 도의 관찰사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소요한 듯 하겠으나 어찌 큰일을 어찌 소요하다 하여 그만두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상의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대신과 주옥 당상에게 맡겨서 국문화에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다시 위관을 두어 소요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부득이하다면 당 하관인 무신 한 사람을 각도에 보내어 관찰사,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찾아 잡게 하고 그 절목은 과연 상의 분모와 같이 하되 은밀하게 고쳐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도로의 관문이나 나루 같은 곳에 은밀하게 도직을 두어 길 가는 사람 중에 의심스러운 이는 그 일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면 이들이 어떻게 달아나겠습니까? 받아들여 숨겨주는 사람과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 주의로 주의주면 아마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상을 걸더라도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또 포고한 자는 중죄를 졌더라도 모두 면제한다는 뜻을 중회에 선포한다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경상전라 두도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이 요청이 아닌 것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김식을 잡으면 다 죄를 면제하게 한다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계명이 아뢰기를 법이 엄하면 더욱 비밀하게 도망할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김식이 전라도 도둑의 무리와 서로 교통하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엄하고 급하게 찾아 잡으려 하면 아마도 도둑의 무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도둑의 무리가 들어간다면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홍경주가 아뢰기를 대저 죄를 범한 자는 중죄를 받을까 두려워하므로 전에는 이런 자가 있었으나 하정이 나라의 기강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또한 도망하였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인심이 국법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장수에게 위임해 보내어 관찰사와 함께 군사를 내어 찾아 잡게 하면 아마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 남건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종이 한 장을 보내서 명령하더라도 관리로서는 영대로 봉행해야 옳을 터인데 이제 하는 짓이 도리어 이러하니 국가의 기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장수는 보낼 수 없으며 직질이 낮은 관원을 보내어 찾아 잡게 한다고 해야 한다고 신은 생각합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 무리가 아니니 주옥을 시켜 잡게 하더라도 그 절목을 엄하게 하고 그 방략을 비밀하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장수라는 것은 반드시 직질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직질이 낮은 자라도 가려서 위임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언사를 출납할 즈음에 혹세어 나갈 염려가 있으므로 대신과 고영산 황형을 등을 불러서 다 비현합에 들어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김정 등이 비현합이 좁다 하여 경영청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비밀의 의논을 하기를 청하니 상이 사정들이 나아가고 대신들이 입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포하는 관원은 혼자 보낼 수 없으므로 군관을 거느리고 가게 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생각은 어떠한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군관 2인을 보내야 하고 그 나머지 도에는 1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1인을 보내었다가 중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경상도 전라도에는 3인을 보내야 하고 다른 도에는 2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혼자서도 안 될 것이다 하였다. 황영, 고형산 등이 보낼 만한 무사, 유영원, 조승성, 지한종, 조수천, 정연종, 이광영을 뽑아서 아뢰니 각각 공간을 거느리고 각 도로 나뉘어 가서 끝까지 수색하라고 명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군사를 내는 일에 병부가 없으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서장을 내려 보낼 수도 있겠으나 경광이 복명하는데 부신이 없이 군사를 내는 것은 잘못 뒷패단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 의심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서장으로 군사를 내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경관이 가는 곳은 수령이 군사를 내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고 황형이 아뢰기를 먼도의 모든 군사를 반드시 상의 제단을 기다려서 하면 형세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 계명이 아뢰기를 지금 수포하러 보내는 관원을 경차관이라 부르는 것은 지나친 듯하니 포도관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황영이 빙그레 웃으며 어찌 포도라 칭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전이 아뢰기를 의금부난관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남건이 아뢰기를 그것이 매우 알맞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의금부난관이라 호칭어하면 외방에서 심상히 여겨 소홀히 하지 않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의금부난관이라 부르더라도 사람들이 어찌 만놀라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알맞습니다. 하고 홍경주가 아뢰기를 선정관이라는 칭호는 어떠합니까?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선정관이라 부르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고 각각 공시를 내려서 보내려고 명하였다.
대신들이 수포 절목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1. 각도 안의 관문 나루가 있는 곳과 요로에 도직을 두고 관문 나루가 없더라도 인마가 건널 만한 얕은 여울 같은 곳에 모두 도직을 정하고 김식, 김덕순, 박연중, 하정 등의 용모와 나이를 형용해서 계시하여 두고 살펴서 잡으라. 1. 이 사람들을 잡거든 소재간이 굳게 가두어 두라. 1. 의접하고 의지할 만한 곳은 군사로 수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관속 중에서 날쌘 자를 가려서 정하라. 1. 의건부의 포착 절목을 격려하는 고을마다 상세히 면촉하여 궁벽한 마을에서도 잡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여 잡으라. 1. 수포할 때 망명한 사람들이 여자 옷을 입고 숨어 달아날는지도 모르니 각 고을의 비자를 시켜 상세히 살피라. 1. 포고한 사람 중에서 향리, 영리, 공초는 당자에 한하여 신역을 면제하고 잡범의 사주에 이는 사형을 면제하고 전가 입거 도, 유, 부처, 영속, 정속된 사람은 죄를 면제한다. 일 스스로 잡지 못하더라도 숨은 곳을 잘 알아서 고발하는 자는 천인이면 배 500피를 상주고 양인이면 벼슬이 있건 없건 가자한다. 1. 숨겨준 사람은 전가 사변하되 수고하면 면제하고 전링, 관명, 권농, 이정 중에서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장 100유 3천리에 처한다. 1. 도직을 엄하게 하지 않아서 달아나게 한 자는 파출하고 경내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잡지 않은 자는 장 100도 3년에 처한다. 팔도의 관찰색의 하사에 분배되어 있는 사람을 엄하게 단속하여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다. 아휴. 중조실의 39권 중종 15년 4월 2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이중을 두 차례 형문한 공초에 이르기를 김식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경련에서 논설을 하는 것이더라도 주상께서 기저리를 바꾸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는 실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듯이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만 하였으니 바로 쇠의 코에 지명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겠다는 뜻과 흡사한데 이 시는 내가 젊을 때에 지은 것이다 하고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윗구절은 시일이 오래 지나 잊었으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김식이 망명한 것도 이미 바르지 못한 일인데다가 그 말이 또 과연 이러하였다면 참으로 죄가 있을 것이다. 또 칠원으로 간 뒤에 이신이 와서 말하기를 김식의 기색을 보건대 나에게 의심을 두니 산간으로 숨어들고자 하기에 내가 김식의 뜻을 가지고 말리기를 너를 크게 쓰려고 하는데 너가 어찌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니 이식이 자기가 지은 시를 써서 김식에게 전해달라기에 내가 시를 보고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며 말하기를 너희 뜻은 숭상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이 신이 공초한 이런 말들은 확실합니다 하였다. 오희안이 두 차례 형문을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았고 최운이 전한 주초 따위의 말을 물었다. 이 종이 두 차례 형문을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았고 김덕순, 김연중이 간 곳을 물었다. 이함, 윤부, 생원, 조욱, 상산수, 계보 등도 다 승복하지 않았다. 학생 홍순복이 공초하기를 지난 김해년 11월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 어문으로부터 맨발로 걸어서 진천에 있는 본가로 아베개 문안 갔다가 올해 정월에 남원 집으로 갈 때에 회덕에서 최운에게 들러 찾아보고 최운 아내의 종의 집에서 수일 동안 묵었는데 이신도 왔습니다. 이신에게 묻기를 너가 김식을 따라 선산에 갔고 김식이 망명하였는데 망명하였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하냐 하니 이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서울에서 왔는데 김식이 망명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하기에 내가 이신에게 말하기를 망명한 사람이 간 곳은 모르는 것이 조금으로 내가 굳이 묻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비로서는 한때의 일이 모두 황당한 것이므로 천만대 후세에도 공론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여 지절을 보존하기를 바라야 한다 하였더니 이신이 대답하기를 후세의 공론을 신은 두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문답밖에는 다른 말은 더 없었습니다 하였다. 징조실화 39권 중종 15년 4월 20절에 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의금부도사 유용검이 김식을 잡기 위하여 명을 받고 갔는데 김식은 잡지 못하고 하정만을 잡았으면 또한 가까운 고을에 굳게 가두고 달아나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달아나게 만들었으니 유용검을 파직하고 의금부에 내려서 추문하라. 영산현감 성희문도 하정이 이웃 고을의 수령이라 하여 감히 사설의 비호하여 옥에 굳게 가두지 않고 7원 아내의 방 안에 가두어 마침내 달아나게 하였으니 또한 파직하고 나국해야 한다. 접대 망명한 자 김정기준을 가리킨다.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였는데 관찰사가 늦추고 머뭇거리며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주문하여 아뢰었으니 전라도 관찰사도 추구해야 하며 김정기준이 전일 망명한 정상이 명백하니 나래하여 주문하는 것이었다 한가.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물으라 하며 영의정 김전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박연중 김덕수는 본디 무례한 무리이나 하정은 조관인데도 도망하였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당초에 하정을 잡은 뜻은 김식이 있는 것을 묻고자 한 것이니 김식이 간 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알면 사실대로 말하고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므로 감히 잡아서 고하지 못하고 접대하였다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면 조정에서 그 죄를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전일 망명한 사람의 이런 그도의 감사가 감춰 추문해서 아뢰었으므로 신등도 옳지 않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강을 세우려고 미리 스스로 갑자기 구박하며 또 다스리는 채무를 손상할 것이니 이번에 망명한 자를 잡거든 매우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김정 기준의 일은 이미 그 도의 감사를 시켜 추구하게 하였으니 이제 다시 나치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어찌 하정이 다시 망명하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의 수치입니다. 여기서 조정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강은 갑자기 떨칠 수 없으니 유구하게 기다려 자연히 다듬어지게 해야 합니다. 기중 김정 등의 일은 그늘 망명한 자가 많으므로 상교가 이러하시니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도의 감사를 시켜 추구하게 하셨으니 그 너추어 추문하여 아랫 까닭은 감사에게 물어야 하고 김정은 등은 나래할 것 없겠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하나 상께서 재단하셔 다시 더 짐작하셔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 요청이 의논드리기를 관찰사가 스스로 추문하지 않고 수령을 시켜 추문하였으므로 왕복하는 사이에 이처럼 늦어졌을 것이니 신등도 그 늦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김정기준 등의 이런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망명한 사람을 어찌 당초에 나치하여 주문하지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다만 접대 인심이 의가에 안정하지 못하였는데 망명한 자를 나치하게 하면 한때의 주의받은 자들이 다 놀라 두려워서 앞을 다투어 서로 도망할 것이고 그러면 기강이 더욱 해이해질 것이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김정 기준을 의금부에 나치하되 김정은 등을 나래할 때에 진하는 각 골로 하여금 군사를 내어 호위해 보내게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김정 기준 같은 사람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 어미를 만나보려고 수령에게 허가를 받고 났어야 갔으므로 본래 망명의 유가 아닌데 감사가 뜻밖의 적간함으로 정운 같은 수령이 스스로 죄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도망하였다고 대답하였으니 여건 만든 화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조정이 더욱 소요하게 되었다. 정운은 이때 금산 군수였다. 그렇다. 중종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세자 시강은 보도 허지 필선 유여림 등이 아래기를 세자의 서영과 해강 회례 등의 대간 등이 입참하는 한지를 오래 이어서 상과했으나 그 의식이 보이지 않고 계면년 정창손이 농계한 뒤에 비로소 대간이 입참하는 예가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또 세자와 빈객의 상견 리에 때는 세자가 한문에서 나올 즈음에 익찬이 궁시를 메고 사어가 환도를 차고서 한문 안에서 맞이하여 호위하는 것이 규례입니다만 이것은 세자가 전에 보지 못한 일인데 이제 갑자기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해야 합니까? 상견례 뒤에 또 곧 서연을 열어야 합니까? 어느 날부터 비롯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이참이 예문에 없는 것일지라도 조강 때에는 양사에서 각각 예론에 입참하도록 하라. 대간뿐 아니라 내 뜻으로는 사관도 참여하게 하고 싶으니 이 뜻을 사부에게 자문하라. 아침 진강에는 빈객이 강독하게 하지 말고 시강원에 관원이 진강하게 하라. 또 세자가 어림으로 많이 읽을 수 없으니 앞서 이틀 동안 수업한 것을 읽어낸 뒤에 다시 진강하여 새로 한 장을 읽어서 마땅한 대로 규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서연은 회리의 이튿날에 시작하도록 하라. 익찬 사어가 궁금을 찾는 일은 자선당이 대내와 매우 가까움으로 불과할 듯하니 곤도로 남문 밖에서 벌이어서 호위하라. 또 이것은 다 새로운 제도이니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물으라. 옛글을 참고하면 세자의 언동을 다 사책에 썼으니 내 생각으로는 사관이 입참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김전이 회개하기를 시강원에 기사하는 관원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서연 때에 사관이 입시하는 것이 지당합니다마는 사관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자랄 듯합니다. 그러나 서연을 여는 때가 또한 어찌 작겠습니까?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남건의 의논드리기를 서연과 회강 때의 대간 사관이 모두 들어가면 좌우 전후가 다 정인이므로 세자가 혹 게을리할 생각을 갖더라도 반드시 단속하여 용모를 고칠 것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하더라도 보익이 매우 많을 것이니 상교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사관은 본디 임금을 위한 기거주이니 이를테면 옛 좌사, 우사와 같이 임금의 정사, 언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자의 서연의 일기는 시정기에 붙일 수 없으며 이를 두기 위하여 따로 국을 설치할 수 없으니 조정조에서 사관이 서연에 들어가게 하지 않은 까닭은 혹 이 때문에 그런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하고 이 요청이 의논드리기를 신도전에 시강원의 간운을 지냈는데 해강에는 사 및 이사, 빈객과 시강원 전수가 입참하고 대간 등도 와서 입시하였으며 서연에는 빈객 1인과 시강원 관원의 상번, 하번과 대간 등이 입참하였으며 사관이 입참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사관도 입참시키고자 한다고 분부하셨는데 이 뜻은 매우 아름다우니 상께서 짐작하여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연때 일기를 두는 것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삼공의 의논도 같지 않은 데가 있으니 내일 다시 합의하여 아뢰라. 내일의 상회리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사관이 입참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사관이 입참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시강은 간언을 시켜 세자가 한 말과 사부 빈객이 한 말을 다 써서 아뢰게 하라. 이렇게 하면 세자가 감히 그르고 치우친 말을 내지 못하고 아래 사람이 감히 간사하고 아침한 말을 아뢰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을 아울러 삼공에게 물으라 하였다. 기거주는 임금의 좌우에서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관원을 말한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연려 민씨를 여문에 정표하였다. 민씨는 해남현 사람 생원 민중건의 딸인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외숙에게서 자랐다. 사촌 언니가 제 시동생 윤상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으나 민씨 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니 윤상이 드디어 민씨의 사촌 언니 곧 윤상의 형 윤한의 아내이다. 와 음모하여 한밤에 침방에 돌입하여 핍박하였는데 민씨가 크게 외침이 한가함으로 윤상은 달아났으나 민씨가 스스로 상심하여 그 오랩이 민규의 집으로 옮겼다. 그 뒤에 윤상이 내가 이미 서로 간통하였다고 드러내어 말하여 끝내 장가들이 하니 민씨는 그 연륜을 갖추 말하고 혹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통곡하고 30일 동안 먹지 않았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가 천지간에 나서 헛되게 더러운 말을 들으니 사는 것이 몸을 깨끗이 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드디어 목매어 죽었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4월 28일 열리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조정의 기강이 무너져 시임수령으로서 감히 망명하니 그들은 책망할 것도 못되나 조정의 기강이 이러하니 이것이 근심스럽다 하며 특징관
김극비비 아래기를 제왕의 형정은 관용을 앞세워야 하나 조정의 기강이 이처럼 무너졌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누가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김식은 그만두더라도 하증이 아권을 거느리고 달아난 것은 제 몸을 피한 것과는 다릅니다. 형벌은 세대에 따라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해야 하므로 난국을 다스리는 데는 중전을 선다는 것이 예전의 말입니다. 지금은 어지러운 세대라도 라고 할 수 없겠으나 심상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긴급힙의 말은 어찌 그리 그리되었는가. 하정의 망명은 정도로 보면 죄가 되겠으나 혹독하게 다스리는 피해를 두려하여 몸을 숨겨 목숨을 보전하기를 바랐으니 몹시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인데 자신이 이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주선하에 선처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중령을 쓰고자 했으니 생각이 매우 없음을 알만하다. 또 사치는 논한다. 긴급핍의 이 말은 다만 상의 뜻을 맞추어 격동하여 중령을 쓰고자 한 것이니 어찌 대신으로서 국가를 진정시키는 생각이겠는가. 그러나 하정의 망명도 조정을 깔보는 데서 나왔으므로 그제가 중하다. 그러나 이 논평이 역시 치우친 것이 아니겠는가. 영사 이유청이 아래기라. 다스리는 것이 너그러운 백성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사납게부터 바로잡아야 하니 다스리기를 한결같이 너그럽게 하거나 사납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은 엄격하고 사납게 계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자 난국을 다스리는 데는 중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특징과 유미가 아래기를 하증이 도망한 것은 무사도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김식이 가서 의탁하였더라도 평일에 서로 알무로 감히 잡아서 고하지 못하였다면 양식을 주고 받아들여 붙여준 것에 불과한데 하필 도망해야 합니까? 임금이 주는 녹을 먹고 임금이 준 벼슬을 맡았으면 주력이 앞에 닥치더라도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 무부이니 하증이 한 일에 더욱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증이 김씨과 모의한 것이더라도 그 일이 발각되면 죽음이 있을 뿐인데 어떻게 차마 도망합니까? 한 집의 일이라도 교령이 엄연하고서야 가도가 이루어지거니와 모든 일은 미세할 때 도모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잡도록 명하였으나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관원을 보내어 찾아 잡게 하되 중신을 보내어 국위를 중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국위가 중하면 죄인이 자연히 잡힐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 기강이 있다면 사자 한 사람만으로도 잡을 수 있거니와 각도의 감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 같이 한다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니 중신을 보낼 것 없다 하며 지사 홍경주가 아뢰기를 이 옥사는 신이 상세하게 알지 못하나 대개 듣기로는 두세 신하를 모해하려 하는 것인데 신도 그 안에 끼어 있다 하니 신은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식은 워낙 변변치 않습니다. 당초에 상께서 그렇게 대우하고 또 사표의 직임에 두셨으니 구권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감히 망명하였으니 지극히 변변치 못합니다. 또 젊은 유생과 시정에 무리한 사람들이 다 망령되게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죄진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합니다. 김식의 망명이 사군자의 도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망명이 제 자신의 누가 될 뿐 아니라 하쟁이 도망한 것으로 말하면 김식이 실로 인도한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선비의 기습도 걸러지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자의 명을 받들어 잡는 자도 다 게을러서 유용검, 성희문 등으로 말하면 이 죄인이 달아나되 섭을 거느리고 나가거나 하정을 가리킨다는 거느리고 나가기나 하정을 말한다. 말을 타고 가게 하였으니 김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비밀한 것이 아닙니다. 상께서 명하셨는데 사대부가 다 망명하였으니 후세히 부끄럽습니다. 아니 상이 말이 없었다.